방금 소개받은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워낙 광범위해서요. 사실은 어떤 정책, 이런 새로운 정책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교육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도공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게 무슨 엄청 뭐 대단한 이런 거 같은데, 프로젝트가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제 발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는 왜 안 나올까요? 자, 그렇죠? 자, 네, 얘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 포인터가 왜 안 될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건가요? 얘가 한 건가요? 자, 오늘 목차입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도봉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봉구에 사니까 우리 도봉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면 다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구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997년부터 2024년, 그럼 한 30년쯤 되죠. 그 30년 동안에 도봉구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38만 명쯤 되는 것이 지금 2024년에 30만 명 쪽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율로 따지자면 1997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구는 한 22%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숫자를 위해서 해보면. 그러면 같은 기간대에 우리 노원을, 여기 초록색이 노원입니다. 초록색은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잠깐 줄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58만 명에서 지금 49만 명으로 줄었는데 요 비율은 한 17%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비율로 보자면 도봉이 조금 더 많은 인구가 줄었겠죠.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강남을 보자면, 강남은 우리가 더 이상 공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지금 도봉이나 노원과 다르게 강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약간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 2000년대 초반에 노원구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급증합니다. 이때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왜 급증했는지 아시는 분? 있잖아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급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좀 줄어들죠? 요때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노원구에요. 소학군도 해가지고, 그때 이 재개발 막 되면서, 재건축되고 재개발되면서, 은행사거리 아시죠? 중계된 은행사거리. 그게 조성되는 게 90년대 초반부터 후반에 이어지면서 은행사거리가 조성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그 기간 동안에 학령기의 인구들이, 그리고 그 학령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인구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좀 줄어들기는 좀 했지만 어쨌든 자, 이 얘기를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인구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도봉구 현황 우리가 10세대 분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10살 단위로 이렇게 끊어보면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줄였습니다. 2007년부터요. 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비율을 좀 봤는데요. 그거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건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 극단적인 것부터 볼게요. 뭐냐면 2007년과 2024년에 자, 80세 이상의 비율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0에서 9세, 그리고 여기 이제 학령기라고 하는 19세까지 중고등학생 시기의 우리 인구 분포와 인구 비율과 현재 인구 비율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띄는 게 보이시죠? 도봉구는 어떠자?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봉구의 인구 비율이 점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가 이러니까 그럼 계속 우리가 약간 고령자의 위주로 맞춰야 하느냐?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도봉구는 죄송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라는 새싹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자, 이렇게 강남북이라고 인구 격차.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너무 잘해보는데 우리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도봉구의 집값하고 이 사덕의 집값이 똑같았는데 지금 엄청 차이가 났어. 옛날에 강남 다 얼마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는 이 강북이 좀 나았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따 같이 드리면서 자, 이런 겁니다. 1980년대부터는요 이제 뭐 이렇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이렇게 한 500만, 서울 인구가 500만 명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쯤 되면서 인구 1000만이 넘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전체 서울시 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80년대에 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증가하게 됐다. 초반에는 이랬던 인구가 갑자기 80년대 되면서 막 3배속 증가하게 된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겁니다. 명문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여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뻘밭이 라고 하는, 그죠? 강남이라고 하는 거, 송파, 장어, 잠시, 전부 다, 그죠? 약간, 그죠? 밭이고 논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했는데, 그죠? 재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학교에 지금보다 더 높았죠. 학교가 전부 다 강북에 있는데, 어디 강남을 가? 그래서, 나라에서 머리 쓴 게 이겁니다. 명문학교들을 전부 강남으로 이전시켜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지금 들어도 다들 명문이죠. 이 학교들이 강남으로 다 이주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강남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 반포주공 아시죠? 반포주공 있습니다. 구반포주공. 이 구반포주공이 처음 조성될 때 뭐라고 불렸는지 아시는 분? 내가 찾아보다 보면 놀랐는데 거기다 내시촌으로 불렸답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막 80년대 되면서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1순위, 2순위 찾으잖아요. 그때 저 정관수술 한 사람들은 저 가점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결국 그렇게까지 하면서 강남으로 왜 갔느냐?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까 우리 노원이, 그죠? 노원이 인구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냐면 은행사거리에 우리 소학군, 강남 8학군을 대우하는 우리 소학군이 있어야 한다 해서 노원에서 정책적으로 약간 그 지역을 사교육 중심지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결국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저도 아이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있지만 사실 사교육 많이 시킨다고 애들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 다 있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같이 갑니다. 왜냐면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결국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뭘로 줄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영국인데요. 여기도요, 우리나라 맞지 않더라고요. 그쵸? 맹호 삼촌지교 있는 것처럼 강남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국도 그렇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간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는 2025년 1월에 발표한 건데요. 학부모 사교육 인식조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문사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렇답니다. 노후자금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고등학교야. 고등학생이면 이 사교육비에 올인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육에 대해서 불안하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미래 사회에 우리 애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떻게? 라고 하는 것들이 학부모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재밌는데
굉장히 이런 경쟁 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 속에서 전인적인 이 발달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전인교육, 그래서 전인교육 그럼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십니까? 무슨 뭐 이렇게 도덕, 윤리, 교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전인교육이요 완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돼야 되고 모두 돼야 되고 모두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부모들의 이런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렇다. 자, 그 어려운 이사도 쉽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교육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학부모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는 특별해. 그래서 특별한 만큼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해. 다른 사람에게 뒤치면 안 돼. 그렇죠. 얘가 뭘 한다는데 우리 애도 뭘 해야지. 라는 마음이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약간 좀 내려놔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공통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요새 교육의 트렌드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지선다 찍고, 그렇죠? 조금 더 지나니까 오지선다로 찍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서술형이라는 단계 생겼어요. 그렇죠? 주관식이라고 하는 생기고 서술형이라고 하는 생기고 조금 더 지나니까 뭘 해야 될 게 점점 더 늘어나긴 하는데 단순히 자 문답이라고 하는 그렇죠? 단순한 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아닌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겠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교육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시지만 그런 트렌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기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글로벌화 이 시대에 얼마나 내가 거기에 맞는 인재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의 트렌드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다음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앞까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현재 교육 트렌드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후에 그러면 도봉에 어떤 것들을 접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협업에서 뭐 IB, AP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여러 지금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다 좋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제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우리는 스킵하고 좋은 제도라고 하는 그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 가지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 좋으면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일단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와 그다음에 IB와 그다음에 디지털 AI 교육과 관련한 얘기들을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입니다. IB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 후반 68년부터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요거 IB라는 말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손이 열리네. 네. 칭찬드립니다. 자, IB라는 이런 이거는 사실 국제 표준적인 어떤 그 학력 인증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좀 낯설죠. 그렇죠? 근데 이 IB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특목고 이런 데 있잖아요. 외국인 학교 뭐 이렇게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 이런 데서 이 IB가 뭐 한대라고 해서 소문해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IB가요, 최근에는
이 아이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비 관련한 연구들도 많고요. 이걸 직접 적용해서 공교육에서 적용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과정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 외교관들이 막 세계로 나가잖아요.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서구라고 하는 좋은 데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좀 낙후된 지역도 갈 수도 있고 또 서구의 교육이 발달된 지역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외교관들이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외교관들의 이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 표준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아이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국제 학교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느 나라에 가도 진학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안에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6, 3, 4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과정이 아주 3세부터 시작해서 좀 길게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 3, 3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과정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다. 고등과정에서도 진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는 진학 안 해. 나는 일하러 와. 나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는 약간 제가 좀 옆으로 좀 두고 그래서 이렇게 요 단계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전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외 대학을 가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렇습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사실은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비 교육 시스템은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 글로벌 시민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융합적 학습 뭐 이런 거 하고 이런데 전인 교육한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창의 체험, 봉사활동도 이 교육 평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로 얼마나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평가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확장성 에세이라고 해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4,0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써내야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식도 좀 다른데요. 제가 아이비 홍보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에 자꾸 전체적으로 이런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겁니다. 핵심 역량. 아이비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 이런 건데요. 드라마 봐도 다 좋죠. 그렇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글로벌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비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되면서 썸내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썸내고 합니다. 그런 것들하고 좀 멀리 있으신 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지금처럼 예전처럼 학력고사만 보고 시험을 보거나 수능만 해보고 와서 대학을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수시로 학교를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들 똑같은 사람 애들고 똑같은 활동도 하고 다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냐면 이런 사람들을 뽑는답니다. 기본적인 학업 역량도 되고 성실성, 공동체성, 탐구성,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그것들이요 아이비에서 추구하는 학생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참 이렇게 좀 소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 아이비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학습의 장이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아이비를 도입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집중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부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적용했던 것들을 이제 공립학교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부터 201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에서 이 아이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한참 그 시기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약간 관심이 가는 분들은. 왜냐면 제주도에 귀족 학교가 생긴다는 분 막 이런 데가 막 엄청 났습니다. 근데 그게 귀족 학교가 아니고요,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를 왜 했냐면 제주도에 표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표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 소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말하지 않는데, 자, 도봉구에도 사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표선초등학교가 6학년 있잖아요. 1, 2, 3, 4, 5, 6. 6학년 전체 학생 수가 24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이거는 도입을 하고 나서도 240명이니까 굉장히 인구가 적은 거예요. 학생 수 엄청 적죠. 6학년 전체가 240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비를 도입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이비를 순차적으로 표선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아이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초, 중, 고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2025년에 올해 입학생 수를 보니까 461명입니다. 2배가 늘었어요. 학생 수가, 초등학생 수가 2배가 늘었다는 거는 애들만 보내지 않잖아요. 그거 학부모가 같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주 이 표선 지역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빽빽이라고 하는 그죠? 평준화 지역인데 우리 서울은 여기는 평준화 지역이 아니래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무까지는 아니고 표선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매해 미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표선고등학교에서 아이비를 도입해서 결과를 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진행률이 한 50% 후반입니다. 50% 후반이라고 말해서 한 56% 됐대요. 그런데 참고로 자 어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나를 엄청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도봉 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이요 40% 중반입니다. 그러면 표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 아주 시골이 딱 시골에 고등학교가 훨씬 학교를 잘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줄 건 대학을 잘 보냈다가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을 잘 갔다가 아니라 지역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박자를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요, 이게 왜 되냐면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는데요. 그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목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부의 평가도 받지만 에세이 4,000자 이상 에세이도 내줘야 되고요. 소논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딱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사교육 엄청나겠다 했는데 사교육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표선 지역에 여기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면 농촌 지역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농업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해서 사회 지역에서 말하기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선생님은 기후와 관련한 걸 집중해서 시키기 때문에 이 사교육에서 이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아이비를 진행한 학교들 입장에서는 그 사교육 관련한 사교육이 얼마나 지금 그 사교육 활동을 하느냐, 교육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죠. 근데 난 수학과 과학과 기술과 공학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농약을 치는데 그러면 농약을 칠 때 이 뿌리는 그 각도는 어떻게 돼서 그러면 얼마나 더 멀리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증적으로 가서 보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학습해서 그 에세이로 내는 겁니다. 그럼 실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그 스템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이 전반적인 융합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글로벌한 그죠? 이런 리더들, 창의적인 리더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B라고 해서 한국형 박하교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좀 진행을 했고 경기도에서 조금 더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인천학교가 나올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를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표한 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에는 25개구가 있어요. 25개구가 있는데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면 중랑구하고 도봉구입니다. 근데 참고로 중랑구는 작년에 이 관심학교가 있었어요. 서울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해서 안 하는 것과 도봉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아이비 관련한 이거 아이 관심학교나 이 관심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조금 반성을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뭐 학부모들이 뭐 엄청 뭘 해가지고 막 할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무슨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욕심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해낸 거예요. 근데 도봉구에서는 아이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낯선 거예요. 아마 주변에 교직원이나 게 있어서 여쭤보시면 아이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데 이것들은요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급형으로 이제 그 디지털 기기를 주는데 이거는 AI 용어 담당한 선생님들은 약간 시책을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몇백 개의 그 기기를 선생님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어져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리의 문제, 그리고 기기의 성능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으면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디지털에서 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예방 범죄 이런 것들 하는데 AI가 요새 너무 유행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그 AI 관련해서 이제 범죄도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 비판적 그러니까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새로운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해. 여기에서 끝일 게 아니라 이것들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교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요새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 뜨겁죠?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보신 분? 네, 그렇죠. 학부모님도 들어보셨을 거고 왜 우리 그 옛날에 이렇게 뭐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종 땡치고 애들 막 쫙 들어가고 이런 거 보이시죠? 막 그리고 사물함 같은데 애들 막 1, 2, 3학년 쫙 입고 막 이러다가 잘생긴 언니 오빠들 쫙 입고 하다가 고등학교 때 배경이 종 치면 교실로 쫙 들어가고 근데 그런 장면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전면 시행이 됐는데요. 이 고교학점제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아니 고등학교의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것은 결국 입시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2028년도 입시 제도 자체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그렇죠. 여기 내용 좋습니다. 학교만 왔다 갔다 출석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됩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성취도도 4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40% 안 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애들 다독여가지고 야 40% 이상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일단 개인별 교육과정 설계하고 이런데 이걸 누가 다 해줄 거냐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지금 당장 내가 얘가 1학년인데 이 학부모들이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가 조금만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교육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그 의원실에서 우리 그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 발표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6.2% 정도의 학교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 미리 학부모들에게 이 관련한 이런 정보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6.1%의 학교만 그거 했대요.
그럼 나머지 90몇 프로 학교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도 안 하고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학교도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전면 시행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학부모들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교육청도 어렵고 학부모들도 너무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약간 좀 꿈을 좀 꿔보자면 약간 우리 교육지원장 있잖아요. 좋은 거에도 약간 좀 먼저 이런 제도들 막 이런 가려운 곳을 먼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렇게 설명해서 좀 열고 하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나중에 와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이런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애들 학교 보내고 나니까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참여형, 프로젝트형 이런 것들 다 대부분 트렌드가 다 이렇게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목 구성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평가 방식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등급이 우리가 9등급인데요. 요거는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 변별력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학생 선거 토대권을 좀 확대하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도입되긴 했는데요. 경험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통 과목을 공부하거든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을 하고 진로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년이 지금 굉장히 시험대에 오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아이비와 한국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들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도식화시켜서 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마도 외국표가 있다 이러가는 거. 네. 이제 도봉부 얘기를 하자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럼 도봉부는 교육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그렇죠? 왜? 여쭤봤더니 이런 겁니다. 왜?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둘 다 도봉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 서울시 최초로요 고등학교가 폐교되는데 그게 도봉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도봉고등학교가 이제 그 부지가 이제 새로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뭐랄까라고 꿈과 희망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되게 아픈 물로 남아있는 게 도봉고등학교인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도봉고등학교. 그러니 자 소규모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팽창될 때 도봉구 인구가 팽창될 때요 학교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300명이 안 돼요. 초등학교 전체 이 학생 수가 300명이 안 됩니다. 200명대 초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반에 뭐 그럼 애들 조금하게 해서 그럼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애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요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학생 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으면 선생님 수도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매년 이 관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되게 불안합니다.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애들 신입생 뽑는데? 항상 궁금해합니다. 뽑습니다.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건 조금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계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애가 점점 성장해집니다. 애가 점점 성장하면 초등학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중학교 또 괜찮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갈 때가 되면 이 학부모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데이터로 말씀드린 사교육이 어디가 더 좋을까? 학교가 어디가 대학을 잘 보냈다더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점점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애들 좀 크면 다시 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네, 그래서요. 자. 그런데 도봉구는요, 이런 최신 트렌드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는. 왜냐하면 학교와 지역 간에 교육 연계하는 교육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도담, 우리 성준 선생님 계시는데요. 학교와 연결돼서 이 학교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을에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학교에서 이미 경험을 하거나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도봉구의 굉장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혁신학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요, 우리 아까 아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글로벌 문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혁신학교 하니까 되게 막 약간 좀 뭐가 무슨 막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네, 차이점은 이런 거죠.
아이비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거고요. 네. 네. 근데 이 혁신학교는요, 선생님들이 이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는 단어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혁신학교예요. 그럼 이 혁신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본분이.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런 무슨 아이비라고 하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도가 왔을 때 이런 기본 철학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교본부는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약간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데요. 그래서 교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비든 혁신학교든 결국은 교사,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역량 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우리 교육지원과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경비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특강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죠? 이성빈 의원님 부탁한다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특강 하는데요. 네. 학부모 특강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 특강의 내용이요,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네. 그러면서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육 지원 체계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교육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도봉을 교육특구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봉은 서울 저 변두 외곽 지역에 의정부가 맞닿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는 저기 가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거기 좀 남달라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 쪽으로 잘 끌어와서 잘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먼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 자, 아이비 학교를 저는 도봉구에 유치해서 인증학교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요, 아이비 인증학교와 DP 사례를 운영하는 겁니다. DP는 아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벨트, 여기 보시면 아이비 교육 벨트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도봉구 지역, 이면 제일 좋겠네요. 도봉구 지역에서라도 이 초등학교, 아이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이것들 운영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도봉구는 아까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있는 사람도 안 나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변화하는 이런 교육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비 이 교육 벨트를 도봉에서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도요, 아까 우리가 25개 구조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 아이비 학교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골고루 되는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도봉은 지금 제로지만, 그렇죠? 이 제로는 다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약간 욕심이 되자면, 제가 우리 애들 신방초등학교 나왔는데, 신방초등학교 애들이 점점 줄입니다. 거기가 아이비한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연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하고요. 이 애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학교들을 시험 삼아서 이런 아이비 벨트를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비가 외국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니까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 제주에서 이제 그런 시험을 그 시험 삼아서 진행했고, 그 결과 사교육도 줄어들었고요. 학교 폭력도 확연히 줄어들었답니다. 애들이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야. 프로젝트 뭐 하느라 너무 바빠. 그런데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애들이 항상 고민하고 탐구하는 이런 습관을 들였다는 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거기에 좀 중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외국의 학교니까, 외국의 뭐 인증 프로그램이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참고로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관련해서 이걸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게. 참고로 서울시도 올해 그 아이비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계, 어느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만 교육에서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도들이 뭔지를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아니 이거를 배틀을 구축하는데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 아니면 좋은 혁신적인 걸 아이디어를 그렇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사 역량입니다.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다 차원에서 연수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 프로그램들 관련한 것들을 뭐좀 펼쳐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을 좀 펴주면 그러면 도공에서 아이비 벨트가 좀 구축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처럼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아, 도공부 가면 벨트가 있어, 아이비 벨트가 있어서 이런 학교들이 돼서 우리 애가 이렇게 돼서 좋은 성적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함께 성장하는 도공을 위해서 도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교육특구인데요. 제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그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육특구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민관하게 함께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된다. 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관이라고 하는 행정과 그다음에 학부모, 주민이라고 하는 이 민관학이라고 하는 이 세 주체들이 서로 지향점을 갖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행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민과 학을 연결하는 이런 호구 역할을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각 학교 관내 지역에 이제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장님들하고 뭐 경찰서, 파주소장님 이렇게 해서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들을 좀 행정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친절한 도공씨 이렇게 했는데요. 도공부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그런 희망을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도공부 교육 플랫폼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은 온라인 이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 좋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서울론이 있죠. 네? 도공부에는 서울시의 서울론들을 그냥 뭐 잘 연결하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도공부만의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 있는 플랫폼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강동은 미래론이라고 하는 이 강동 자체에 그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그래서 도공부도 있는 제가 찾아봤어요. 도공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플랫폼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이런 교육 플랫폼이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가운 프로그램 어디서 뭘 한대요 라고 하는 정보 정도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이런 그 학습 정보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처음에 우리가 네이버 할 때 저게 되겠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사실 없는 것 보고 정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봉구에서만큼 도봉구와 관련된 또는 도봉구의 아이들이 원하는 또는 도봉구 학부모들이 궁금하는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지원에 다양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정보와 소통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 학부모 네트워크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학부모들이 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이만큼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큰 문제를 별것도 아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저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그러면 우리도 저 학교에서 저런 것들이 우리도 배울 수 있겠다. 내지는 저 학교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네트워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거 말고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서포트만 하고 이제 그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네트워크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기타 뭐 특화 이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뭐 있는데요. 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목표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벤토리 이런 것들 다문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우리는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실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무슨 센터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그다음에 뭐죠? 다 같이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지역마다 그런 교육 지역 이런 그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리는 아주 작은 네트워크부터 좀 조금씩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조금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나 운영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정보도 좀 주시고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정보를 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도공의 교육이 되게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적극적인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교육 관련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도공은 사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가 얼마나 학교를 보냈다가 이렇게 하는데 도봉도 사실은 도봉의 강점 혁신학교, 도봉의 지역 연계 사업, 지역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안지러져 와서 약간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좀 그 포장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특구 도봉이라는 비전 안에서 새로운 트렌드, 발빠르게 되는 대비하고 그리고 민관학이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도봉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봉 인구가 아까 우리 제가 인구 분을 보여드렸죠. 20년까지는 아니고 10년쯤 후에 도봉의 인구가 급성장하는 그런 데를 한번 기대해보면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